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여름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이제 여름이 지난다는 얘기는 iOS 13, 아이패드 OS 13, 맥OS 카탈리나, 왓츠OS 6 등등이 나올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소개 안 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진첩 기능이 강화됐다는 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점이었거든요. 특히 일단 감상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 월, 일 구분이 돼 있어서 그달의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것만 이렇게 쉽게 훑어보기도 굉장히 이쁘고요. 특히 이렇게 라이브 포토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생하면서 영상인 느낌도 보여주니까 되게 감각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거 이렇게 확대하면은 월로 가고, 이렇게 확대하면 또 1단위로 가는 라이브 타일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진첩으로 변화,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저한테 훨씬 더 와닿는 점은 편집과 보정이 아주 강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 편집을 눌러봤는데 마치 라이트룸의 미니 버전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순정 사진 앱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런데 시중에 워낙 좋은 사진 보정 앱이 많이 있어서 뭐 순정에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서드파티 앱도 충분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더 뛰어넘는 더 강력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동영상도 마치 사진처럼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죠. 이야. 시대가 좋아졌다라는 걸 너무 느끼게 됐어요. 조금 느낌이 달라졌죠,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아래쪽에 이 재생기가 있는데 요 움직이고 있는 조그만 썸네일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거대해져서 자세하게 동영상을 이제 탐색할 수 있게, 그래서 자동 재생이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영상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이전에는 단순히 트리밍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사진 보정하듯이 영상 보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먼저 만나게 되는 이 화면에서 이전과 똑같이 이렇게 트리밍 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가보면 영상 보정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강력해요. 가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술봉입니다. 자동 보정 기능이죠. 이걸 누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분석해서 오토 보정을 한번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런 부분이 변화했다라는 게 티가 나죠. 여기서 정말 좋은 게 이 자동의 경향을 추가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요, 더 밝은 경향으로 자동 보정이 들어가면서 파라미터 값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요, 조금 더 노출을 낮추는 방향의 자동 보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는 한번 터치해 보시면 원본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본 그리고 보정된 값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정말 좋은 거,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정할 때 확대를 해서 디테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변화했구나라는 거를 바로바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부의 디테일이 날아갔다든지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변화했다든지 하는 거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핀치 줌으로 확인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런 부분도 많이 변했죠? 그리고 자세하게 이제 다른 기능들을 알려드리자면, 노출, 말 그대로 전체의 밝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밝아지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어두워지죠? 그런데 꼭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노출과 밝기의 차이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밝기라는 파라미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노출을 올리게 되면은 전체가 다 밝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름같이 하얀 부분 있죠? 밝은 부분의 노출도 일정하게 다 선형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주 밝은 부분을 덜 건드리면서 이렇게 밝게 올리는 게 밝기고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노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하죠. 밝게 뜬 부분을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같은 색을 되돌려주는 역할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묻힌 그림자 부분, 섀도우 부분을 컨트롤해주는 섀도우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진 부분이 좀 밝아지죠?
이렇게 쨍하게 느낌을 낼 수도 있고 부드러운 톤을 낼 수 있는 대비 효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블랙 포인트는 검은색의 톤을 얼만큼 진하게 만드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힙부연 느낌이 돼서 조금 힙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낮추면은 진하고 강렬한 느낌을 내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검은색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텁텁한 영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채도는 전체적인 색을 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진하게 하면 특히 사람의 피부색 같은 게 이상해지니까 약간만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색 선명도가 있는데 요거는 채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피부톤을 덜 건드리는 범위에서 색에 생생함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면요 색이 진해지는 건 같아요. 그런데 피부톤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지 않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느낌을 시험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이트 밸런스 조정 요거도 가능합니다. 차가운 느낌을 준다거나 따뜻한 느낌을 준다거나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조로 색 경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초록색 톤을 추가해주느냐 아니면 약간 붉은색 계열의 느낌을 더해주느냐. 그리고 선명도 기능은요 샤픈 기능입니다. 세부의 디테일을 쨍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확대한 부분에서 이 선명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샤프해지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은 지글지글 거리는 느낌이 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약간 필요할 때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선명도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되게 전문적인 건데 부분 대비 효과를 줘서 드라마틱한 텍스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의 명료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부분 대비가 강해지면서 건물들과 이 사람의 느낌이 뭔가 디테일이 빠릿빠릿해졌네라는 느낌 볼 수 있죠. 다시 돌리면 뭔가 부드러워졌죠. 근데 올리면 디테일이 드라마틱해지고 좀 빠릿빠릿해지는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노이즈 리덕션까지 됩니다. 내장에서 노이즈 리덕션이 될 줄이야. 그래서 만약에 야경이나 그런 조금 어두운 상황에서 입자감이 뭔가 난 거슬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는 낮에 밝을 때 찍어서 입자감이 전혀 보이진 않지만 이 노이즈 감소를 올려주게 되면요 화면에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샥 입자감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화면 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네트, 이 모서리에 광량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보충해주는 역할 아니면 조금 줄여서 뭔가 몰입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비네트 효과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비교해볼게요. 한번 터치하면 자 이런 영상이었는데 요렇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사진이 아니라 영상인데 그냥 내장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성능을 활용해서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기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영상을 다시 자세하게 장면별로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탭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장면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재생도 바로 가능합니다. 보정값이 먹은 상태로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다가 필터 많이 쓰실 텐데 내장 필터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선명하게 따뜻한 톤 요거를 추가적으로 걸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iOS 13, 아이패드 OS 13부터는 이 필터의 강도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명하게 필터의 강도를 조금 낮춰서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국적이고 상콤한 색감으로 영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좀 칙칙한 영상이었는데 확 바뀌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상의 구도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수평을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앞뒤로 왜곡을 보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좌우의 왜곡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미러 기능, 동영상의 반전도 가능하고요. 회전 물론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4K로 찍기 때문에 조금 크랍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유 형태 크랍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구도를 쌍콤하게 바꿔줄 수도 있고 바로 인스타그램 비율로 영상을 크랍해 줄 수도 있습니다. 비율을 줄여서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올릴 때 정말 편리하겠죠? 그래서 완료 딱 해주면요 여러분이 미리 확인한 내용, 실시간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렌더링을 걸어주게 됩니다. 편집을 할 때는 가속 능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보기가 되지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고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죠. 쌍콤한 색상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인스타그램용 영상 비율이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동영상 보정 기능 이렇게 제대로 넣어줬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요,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무비랑 연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 상태에서 이 점점점 누르시면은 아이무비 호출이 되거든요. 아이무비에서 방금 이렇게 바뀐 영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 넣어주는 거죠. 부산 여행 이런 식으로 재생해보면은 부산 여행 이렇게 심플한 텍스트 같은 것도 그때그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해주면요, 이렇게 자막까지 들어가 있는 쌍코만 클립을 다른 별도 앱 없이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괜찮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진 본인이 편집한 동영상 보정한 이 결과물은요, 사진과 마찬가지로 비파괴 형식입니다. 실수로 뭐 잘못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집을 눌러서 다시 언제든지 복귀를 눌러주시면 원본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돌아왔어요. 잡다한 동영상 복사본을 남기지 않고 최종 결과물 위주로만 딱딱 넣어서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9월달에 정식이 나올 거니까 새롭게 강력해진 이 소프트웨어의 혜택 여러분들의 기계로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쁜 추억들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